2025 하반기 개봉이 확정된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사실 올해 개봉하는 한국 영화들 중 제일 기대되는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캐스팅이 미쳐버렸거든요. 먼저 영화의 주연에는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가 허용된 배우 이병헌과 그리고 출산 후 첫 복귀 작품을 찍는 손예진이 맡았죠. 여기에 이어서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유연석까지 합류하며 화려한 라인업을 완성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번 영화의 연출을 맡은 분이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엄청난 필모그래피를 자랑하는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실. 사실 이 작품은 박찬욱 감독이 오랜 시간 준비한 작품으로 2017년 헐리우드에서 촬영할 생각이었지만 투자 문제로 무산되었고, 그러다 2024년 결국 투자가 되어 나온 한국 영화죠. 그래서 제가 영화로 그 작품을 다시 만들려고 할 때, 아직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꼭 만들려고 하는 저의 가장 제가 대표작으로 삼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그럼 가볍게 줄거리 살펴볼게요. 먼저 이병헌이 연기하는 유만수는 평범한 중산층 남자로 25년간 일해온 제지회사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합니다. 결국 그는 재취업을 하기 위해 잡지에 가짜 구인 광고를 내고 자신과 비슷한 업종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죠.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성민이 연기하는 구본모 역으로 제지업계의 베테랑이었지만 지금은 만수와 같은 구직자 신세인 인물인데요. 또 만수의 다른 경쟁자 차승원이 연기하는 고시조 또한 만수가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근데 사실 이 작품은 원작 소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바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X라는 소설입니다. The X라는 작품이고요. 그러니까 소설 원작이 있는데요. 도끼를 의미하는 X는 은유적으로 정리해고 행위를 뜻하기도 하죠. 이 소설은 지난 미국의 자본주의 시대 산업자동화에 의해 정리해고 당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의 운명을 다루었고, 이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며 1997년 올해의 책으로 선정될 만큼 인기를 끌었죠. 과연 박찬욱 감독이 현 세대에 맞춰 충분히 설득력 있는 각색을 이루어냈을지 기대해보며 영화는 2025년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영상은 2025년 개봉 예정인 한국 영화 20편 가져왔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예고편이 공개된 영화들부터 시작하죠. 제일 먼저 2025년 2월 5일 개봉 예정인 브로큰입니다. 먼저 시체를 확인하는 한 남자. 이 사람은 바로 하정우가 연기하는 배민태로 예전에는 조폭이었지만 지금은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뿐인 동생 석태가 시체로 발견되고, 심지어 동생의 아내 문영은 자취를 감추어버립니다. 석태 노래방에서 당한 것 같습니다. 형사들도 문영이 의심하고 있고요. 네, 여기 급하게 어딘가로 걸어가는 이 사람이 바로 유다인이 연기하는 문영이죠. 결국 민태는 이 죽음에 뭔가 가려진 진실이 있다고 생각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배민태라고 동생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건의 실마리를 찾던 민태, 우연히 김남길이 연기하는 소설가 호령을 만나고 그가 쓴 책 야행에서 동생의 죽음이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무슨 얘기가 듣고 싶으신 거죠? 여기 왜 왔을까? 왔으면 뭐라도 씨부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너 내 동생 죽게 된 걸 어떻게 알았어? IP 주소 하나만 찾아줘. 그래서 죽이고 싶었던 거야? 영화 브로큰은 동생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예고편 자체는 무난하게 뽑힌 것 같지만 사실 이번 영화에 걱정되는 점은 바로 이 브로큰이 창고 영화라는 점이죠. 원래 21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촬영되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개봉이 미루어지다 결국 25년 2월 5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창고 영화는 잘된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의 구남 시절을 연상시키는 하정우의 모습이 한 번 더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죠. 세 번째 영화는 1월 24일 개봉을 앞둔 검은 수녀들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으신 위대한 천상의 여왕. 여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송혜교가 연기하는 윤희아 수녀입니다. 이 윤희아는 강한 의지와 거침없는 행동으로 악령에 사로잡힌 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물로 나온다고 하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2형상이라는 단어. 12형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쪽도 특별한 이름이 있더군요. 검은 수녀라고.
여기 나오는 이 단어 12형상, 바로 검은 사제들에 나왔던 마르바스가 이 12형상에 속한 악마 중 하나였죠. 물론 이 12형상이라는 말은 1편의 감독인 장재현이 한국의 12지신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낸 존재인데요. 하지만 극중 박소담의 몸에 들어갔던 이 마르바스라는 이름의 악마는 순서상으로 5번에 해당하는 실제 솔로몬의 72악마 중 하나입니다. 여하튼 이 12형상이라는 어마무시한 악마를 상대하게 된 두 명의 검은 수녀들. 너희 더러운 영들아, 당장 떠나거라. 네, 예고편을 자세히 보면 윤희아가 소화기를 집어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어서 남은 한 명의 수녀, 바로 전여빈이 연기하는 미카엘라입니다. 이 미카엘라는 윤희아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어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결국 그녀를 돕기로 결심하는 인물이죠. 명분은 있어요. 부마에 집착할 명분. 순혁이야 무슨. 놔두면 결국 걘 죽으니까. 그리고 여기 수녀들 뒤로 보이는 한 남자, 이 사람은 이진욱이 연기하는 바오로 신부인데요. 바오로는 소년을 의학으로 치료 가능하다 믿는 정신의학과 전문의라고 합니다. 아마 구마를 통해 소년을 도우려는 검은 수녀들과 다른 결의 인물이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영화에 불안한 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번 작의 연출을 맡은 사람이 장재현 감독이 아니라는 점. 사실 오컬트라는 장르는 외국에선 굉장히 활발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몇몇 감독을 제외하면 사실 비주류에 가까운 장르입니다. 특히 장재현 감독이 검은 사제들이나 사바하 등 오컬트라는 한 장르를 뚝심 있게 파고들었고, 최근 파묘라는 작품을 엄청 흥행시키며 그나마 국내 오컬트의 위상을 살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2편 검은 수녀들은 오컬트와는 전혀 거리가 멀고, 또 대표작이 해결사와 카운트를 연출한 권혁재 감독이 맡게 되었는데요. 벌써 조진 느낌인데. 심지어 저번 작품인 카운트는 흥행도 실패했고, 또 최근 박신양을 내세운 오컬트 영화 사흘도 배우들 문제보다는 오컬트의 전문성을 가진 감독이 이 장르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바 있기에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이 검은 수녀들이 검은 사제들을 잇는 또 다른 오컬트 영화가 될지 궁금한 상황인데, 근데 이 정도면 곧 검은 스님들도 나오겠네. 그래도 일단 묵혀두었던 창고 영화는 아니라는 점이나 파묘 위에 올라간 국내 오컬트의 화제성, 그리고 더 글로리를 찍으며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송혜교의 연기 등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도 있으니 제발 잘 나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볼게요. 영화 검은 수녀들은 2025년 1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2025년 상반기 개봉을 앞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입니다. 걔가 왜 좋냐? 이쁘잖아. 난 느낌이 좀 달라. 선아 쟨 섹시해. 네, 우리에게 유명한 동명의 대만 영화를 한국판으로 리메이크한 영화죠. 먼저 원작의 커징텅 역은 진영이 연기하는 구진우로 변경되었고, 천자의 역의 오선아는 트와이스의 다현이 맡았습니다. 일어나. 뒤에 서 있을까요? 아니 그런데 아무리 좋아해도 이건 선 넘지 않았냐? 여하튼 이번 영화는 원작 영화의 리메이크 버전이며 대만적인 요소를 한국적인 정서로 수정하였고, 극중 과거로 나오는 시점의 배경 역시 1994년이었던 원작과 다르게 한국의 2000년대 중반으로 재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노래방 장면에 넌 내게 반했어를 부르는 모습이나 벽의 2003년도 애창곡 포스터를 통해 영화의 배경이 2000년대임을 알 수 있죠. 원작 영화는 첫사랑 이야기를 너무 잘 표현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런 작품이 나올지 그 기추가 주목되네요. 그 시절에 우리는 빛나고 있었다. 다음 영화는 1월 22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히트맨2입니다. 2020년 개봉에 240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며 가볍게 볼만했던 코믹 액션 영화 히트맨이 5년 만에 권상우와 함께 속편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 웹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하죠. 나 아직 안 죽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그래, 이게 암살용 춘이지. 캐릭터가 막 꿈틀거려. 업로드 고! 시간적 배경은 1편 이후인데요. 웹툰 작가 준은 술에 취해 그린 웹툰 암살요원 준의 성공으로 반짝 흥행했지만 시즌2 연재 시작과 동시에 다시 한번 뇌절 작가로 전락해버리는데, 연재 중단이야? 너 요즘 댓글 안 보냐? 비웃네 여보. 그래도 우린 코인하고 주식해서 막 다 날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 야이씨. 하지만 그의 웹툰을 모방한 테러가 발생하고 국정원은 다름 아닌 준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됩니다. 웹툰이
무슨 범죄가 일어난 거야? 뭐야? 그는 과연 예언자인가 아니면 테러리스트인가? 1편처럼 권상우와 정준호, 황우슬의 이희경이 그대로 캐스팅되었고 감독 또한 1편에 최은섭이 맡아 연출한다고 하죠. 또 빌런으로는 김성호가 합류했는데 예고편을 보니 이번 2편 또한 1편처럼 가볍게 볼 수 있는 킬링타임용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세요, 좀 나이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해요. 다음으로는 예고편이 나오지 않은 영화들 빠르게 소개드려볼게요. 먼저 2025년 2월 개봉을 앞둔 영화 야당입니다. 대한민국 마약판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마약 세계를 뒤흔드는 내부자 야당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로 밑바닥 출신의 야심찬 검사 구간이 역에는 유해진이, 마약 세계의 정보를 비밀리에 국가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내부자 이강수 역에는 강하늘이, 마약수사대 팀장 오상재 역에는 박해준이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박민규의 장편소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를 원작으로 하는 로맨스 영화 파반느입니다. 음울한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미정, 백화점 주차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 남자 요한과 경록은 겉으론 번듯해 보이지만 속으론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이 셋은 백화점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고 이들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네요. 다음은 느와르 액션 영화 열대야입니다. 이 영화는 한밤중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태국 방콕에서 인터폴 요원으로 마약 조직 소탕 임무를 맡은 백도준, 불법 격투기 도박장을 전전하는 전직 프로복서 태강, 이들의 24시간을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영화라고 하죠. 심지어 여기에 우리 재준이에다가 토종 한국인인 종까지 나온다고 하니 이건 무조건이지. 다음 영화는 상반기 개봉을 앞둔 보스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범죄 영화일 것 같지만 놀랍게도 코믹 영화죠. 영화의 줄거리는 용두시 최대 조직 19파의 다음 보스 선출을 앞두고 조직원들이 보스 자리를 탐내기는커녕 각자의 꿈 때문에 서로에게 보스 자리를 치열하게 양보하려는 대결을 그린다고 합니다. 캐스팅으로는 조우진, 정경우, 박지환, 이규형, 오달수, 황우슬의 정유진 등이 나오는데 코믹 액션 영화로 이 정도 라인업이면 꽤 재밌을 것 같네요. 다음은 2025년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는 현대 판타지 액션 블록버스터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네, 싱숑의 판타지 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영화의 줄거리는 오직 한 남자만이 완주했던 한 소설, 그런데 한순간에 진짜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아니 이건 내가 아는 그 전개잖아. 유일하게 결말을 알고 있는 김독자가 소설 속의 주인공인 유중혁과 함께 세상을 구하기 위한 대장정을 그려나간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더 테러라이브의 김병우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과연 판타지 블록버스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지 그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영화는 로맨틱 호러 코미디 악마가 이사왔다입니다. 엑시트로 대박을 터뜨린 이상근 감독의 두 번째 작품으로 영화 엑시트에 임윤아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청년 백수였던 길구가 새벽마다 악마로 깨어나는 선지를 감시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하죠. 여기에 성동일, 주연령까지 캐스팅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영화는 류승용, 박해준 주연의 정간의 목장입니다. 30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소만 키우며 살아가는 남보다 못한 형제의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죠. 원래 램스라는 원작 영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매불만 키워온 양들이 전염병으로 인해 몰살 지시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결국 형제가 40년의 침묵을 깨고 비밀리에 의기투합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영화 정간의 목장은 2025년 하반기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화는 두 이순신 장군이 만나는 영화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네, 이순신 3부작에 최민식과 박해일이 출연하죠. 영화는 돈이 없는 남자 남식과 시간이 없는 탈옥수 203이 우연히 거액의 돈을 손에 놓고 특별한 동행을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화는 2019년에 촬영이 되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개봉이 계속 미루어지다 2025년 초로 공개 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영화는 하정우 감독의 세 번째 연출작 로비입니다. 일단 저번 영화 롤러코스터 진짜 웃기게 봤는데 이번에도 코미디 장르의 영화라고 하죠. 캐스팅 또한 김희성, 박혜수, 박병은, 하정우, 이동희 등 꽤 쟁쟁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왜 같은 사람이 한 포스터에 두 명이나 있냐 진짜. 포스터부터 벌써 병맛이네. 여하튼 줄거리는 하정우가 연기하는 창욱이 국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펼치는 로비 골프 난장 소동극이라고 하죠. 참고로 창욱은 골프는 관심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네, 석도영이 또다시 돌아오죠. 다만 이번에는 장첸 같은 범죄자가 아니라 제목처럼 데몬, 즉 악마를 때려잡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악을 숭배하는 범죄 조직에 의해 서울이 혼란에 빠지고 이에 3인조로 활동하는 악마 사냥꾼 거룩한 밤팀이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 서연이 구마의식으로 악마를 찾아내는 샤론을 연기하고, 그리고 이다윗이 곁에서 팀을 서포트해주는 김군 역, 마지막으로 마동석은 주먹으로 악을 테마하는 바우 역을 맡았죠. 근데 이 정도면 얼굴로 퇴치해도 되겠는데. 여하튼 영화는 바우가 범죄 조직을 결국 소탕하는 동석이 형표 스타일의 해피엔딩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 불안한 점은 영화 촬영이 끝난 시점은 2021년 9월 12일이었지만 아직까지 개봉을 하지 않고 있던 창고 영화라는 점이죠. 그래도 동석이 형이 나오는 만큼 시원한 액션 하나는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영화는 2025년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작품은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부활남입니다. 영화는 2025년 개봉을 앞두고 있죠. 또 이번 영화의 주연으로는 구교환 배우가 맡았는데요. 여하튼 구교환이 맡은 석하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인물, 취업 준비생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지만 죽은 뒤 72시간이 되면 부활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의 존재를 알아챈 이들로부터 의문의 추격을 당하며 펼쳐지는 이야기죠. 헐리우드 영화 점프랑 비슷한 느낌도 들고, 부활이라는 소재가 영화에서 자주 사용되긴 하지만 사실 걱정되는 점은 영화 데뷔작부터 뷰티 인사이드를 연출한 백종열 감독. 재밌었는데 이게 왜 걱정이야 하실 수 있지만 다음 작품이 바로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 인사이드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부활남도 초심 찾아서 흥미롭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액션 영화이자 구병모의 소설 파가를 원작으로 하는 영화 파가입니다. 이혜영, 김성철, 김무열 등이 주연으로 나오죠. 또 김윤석, 구교환 주연의 영화 폭설도 2025년에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구교환 주연의 영화 왕을 찾아서는 2024년 여름 공개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2025년으로 미루어진 영화죠. 그렇기에 이미 예고편도 공개된 상태이며 이 영화는 제가 많이 다뤄왔기에 혹여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제가 뽑은 원픽 영화 소개드리며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2025년 상반기 공개를 앞두고 있는 기대작 영화 호프입니다. 이 영화는 추격자, 황해, 그리고 곡성을 연출한 나홍진 감독의 4번째 영화죠. 이번 영화는 고립된 항구마을 호포항을 배경으로 하는 SF 영화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미지의 존재가 발견되고 그 실체를 찾던 마을 주민들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며 마을의 위기가 닥치는 이야기를 그린다고 하죠. 네, 그 미지의 존재는 바로 외계인입니다. 예전 나홍진 감독이 올린 SNS의 한 사진에 의하면 이건 누가 봐도 외계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죠. 근데 잠깐만, 한국 영화의 외계인? 이거 조진 것 같은데. 사실 타짜나 전우치, 도둑들이나 암살까지 엄청난 필모그래피를 가진 최동훈 감독 또한 SF 소재인 영화 외계인 1부와 2부로 대차게 말아먹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에 솔직히 한국 SF 하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없진 않아요. 하지만 이번 영화는 그래도 기대하게 만드는 점이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미쳐버린 캐스팅. 일단 주연 배우로는 시골 경찰 범성 역의 황정민이 나오고 젊은 사냥꾼 성기 역에는 조인성이 맡았죠. 여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장총을 든 조인성의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 그 미지의 존재를 사냥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장총이랑 이름이 성기라니 조합 지리네. 그리고 오징어 게임으로 전 세계의 이름을 알린 정호연이 또 다른 시골 경찰 성혜 역으로 나올 예정이죠. 여기에 이어서 엑스맨 매그니토 역의 마이클 패스벤더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실제 배우자이며 엑스마키나, 데니시걸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었던 알리시아 비칸데르부터 영화 이스케이프 룸의 주인공 테일러 러셀 등 쟁쟁한 할리우드 배우들도 출연을 결정했죠. 그리고 기대되는 점 두 번째, 한국 역대 최고의 제작비. 일단 이번 작품의 제작 당시 플러스 M 컨텐츠 총괄 담당자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 영화는 국내 단일 영화 프로젝트로 최대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최대 예산인 만큼 CG와 관련된 퀄리티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서 다만 문제가 하나 생겼죠. 바로 이 호프의 개봉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한 뉴스에 의하면 촬영은 끝났지만 내용상 컴퓨터 그래픽 등 후반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일정 조율로 개봉이 내후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라고 하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냥 제발 2025년에 개봉해주세요.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